주방에 이것만 치워도 병원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방에는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재물운을 막는 무서운 물건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미신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이 전해온 지혜에는 과학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깊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방석 풍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방은 그 집안의 생명력이 시작되는 곳이며 재물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관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불편한 기분이 들고 어떤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집안의 에너지, 즉 기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가을이 접어드는 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의 시작은 자연의 에너지가 수축하면서 사람의 기력이 가장 약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기력이 약해지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작은 부정적인 요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작은 바이러스도 큰 병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방은 안전할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재물운을 막는 물건들이 여러분의 주방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실제로는 집안의 화를 부르는 물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사를 간 후 갑자기 가족들이 자주 아프기 시작했다거나 예전에는 잘 풀리던 일들이 자꾸 막히기 시작했다거나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가버리는 일이 반복된다거나 하는 경험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동양의학과 풍수학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모두 기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주방은 오행 중에서 화와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만나는 곳입니다.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하고 물을 사용해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상반된 에너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집안에 평화와 번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균형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가족들이 자주 다투게 되고 성격이 급해지며 혈압이나 심장 관련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가족들이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어지며 관절이나 신장 관련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불균형이 재물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족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자주 아프던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만성적으로 앓던 질병들이 호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돈의 흐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더 많아지고 나가는 돈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서서히 망가지듯이 잘못된 환경으로 인한 기의 흐름 역시 서서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변화 역시 서서히 찾아옵니다. 보통은 2~3주 정도 지나면 첫 번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2~3개월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주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물건들이 여러분의 주방에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재물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빈 항아리나 빈 독, 이것들은 절대로 주방에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빈 그릇이나 빈 항아리에는
좋지 않은 기운이 머물 수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특히 항아리나 독 같은 것들은 그 모양 자체가 영혼이나 기운을 담아두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과거에 항아리를 부엌이 아닌 장독대에 따로 두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항아리나 독을 쓰는 집이 많지 않지만 대신 도자기류는 어느 집에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빈 화분, 빈 그릇, 빈 병 등등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방에 있다면 반드시 뭔가를 담아두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빈 용기를 보관해야 한다면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뚜껑을 꼭 닫아두시거나 뚜껑이 없다면 반드시 뒤집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향초나 향을 주방에서 켜두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 냄새를 없애려고 또는 분위기를 내려고 주방에서 향초를 켜두시는데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30분 이내로 잠깐 켜두는 것은 괜찮지만 오랫동안 켜두거나 습관적으로 켜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초를 켜두는 것은 영혼을 부르는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초를 켜는 것도 조상의 영혼을 모셔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방에서 지속적으로 초를 켜둔다는 것은 좋지 않은 기운들에게 이곳에 와서 머물러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주방에 큰 거울을 두는 것도 피해야 할 일입니다. 집안 다른 곳에는 거울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유독 주방만은 예외입니다. 작은 거울이나 부착된 유리창 같은 것은 괜찮지만 큰 거울을 따로 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방과 화장실의 차이에 있습니다. 둘 다 재물운과 관련된 공간이지만 화장실에는 거울이 많을수록 좋고 주방에는 거울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주방에는 이미 가스레인지나 전자제품들이 많아서 화의 기운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거울로 인한 추가적인 화의 기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울로 인해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수와 화의 균형이 깨져서 돈 문제가 끊이지 않는 집이 되어버립니다. 검은색 수건이나 검은색 천을 주방에 두는 것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주방과 화장실 모두 수의 기운이 강한 곳인데 검은색은 수의 기운을 더욱 강화시키는 색깔입니다. 따라서 이런 곳에 검은색 물건을 두면 수의 기운이 과도하게 강해져서 가난을 부르고 일이 막히는 원인이 됩니다.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들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날이 드러난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들이 보이면 그 집안의 기운을 끊어내고 다툼과 재앙을 부른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녹슨 칼이나 날이 부러진 칼은 무속에서 흉한 기운을 부르는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현대 주방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칼꽂이에 넣어서 날이 보이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고 녹슬거나 부러진 칼은 천이나 신문지로 싸서 즉시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하는 일에서 막힘을 겪지 않게 됩니다. 상한 음식이나 묵은 곡식을 주방에 방치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무속에서는 썩은 음식에 좋지 않은 기운이 머물 수 있다고 여겨왔고 풍수에서는 주방의 음식이 그 집안의 식복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방은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음식이 상하는 것은 주부의 게으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이 식복을 없애고 가난을 부르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쌀이나 다른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집안의 풍요로움이 지속됩니다. 깨진 그릇이나 금이 간 식기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절대 피해야 할 일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리나 도자기가 깨지는 것은 가장 불길한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주방의 그릇이나 식기는 그 집안의 식복을 관장하는 것이므로 깨진 그릇으로 음식을 먹으면 가난해진다고 여겨집니다. 실용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깨진 그릇은 계속해서 부스러지기 때문에 그 파편들이 음식과 섞여 드실 수도 있어서 위험합니다. 우리의 풍수학은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깨진 그릇이나 금이 간 식기는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적이나 기타 미신적인 물건들을 주방에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영적인 힘에 의존하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런 힘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아닌 다른 존재들의 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존재들은 때때로 사람에게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이런 장난이 자칫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은 재물복을 담당하는 영역이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조나 수족관 같은 것들도 주방에는 절대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치성도 부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정도로 주방에서의 물 관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풍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행 간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주방은 원래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 수의 기운이 강한 영역입니다. 여기에 수족관 같은 거대한 수의 기운을 더하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수족관은 거실이나 현관같이 수의 기운이 부족한 곳에는 좋지만 주방처럼 수의 기운이 이미 강한 곳에는 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기의 위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물독을 불 근처에 두는 것은 아주 해롭다고 여겨왔습니다. 현대의 물독이라 할 수 있는 정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나쁜 위치가 바로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같은 화구 부근입니다. 예로부터 물독은 아궁이 근처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화와 수의 기운을 깨뜨려서 그 집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정수기가 화구 근처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 주변에 작은 화분을 두어 목의 기운으로 화와 수의 기운을 중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며 재물운이 향상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수천 년간 검증된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